안녕하십니까. 한말군 문화협회 7월 이야기마다 진행을 맡게 된 김들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달 7월 이야기마당 주제는 국어기본법을 잘 살리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주제 발표와 함께 오늘은 많은 토론자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지가 꽤 됐지만은 거의 사문화, 거의 죽은 법률이 아니냐 할 정도로 거의 아무런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제 발표가 있고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한말글 문화협회는 우리 한글학회의 부설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야기마당 주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언어, 우리 말과 글의 기틀을 세운 법률적인 부분인데요. 먼저 오늘 이 이야기마당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주원 한글학회장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잠깐 와서 여는 말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입니다. 한글학회에서는 매달 또는 조금 한두 달 걸려서 한말글 이야기마당을 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주제가 국어기본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국어기본법이라는 것이 생김으로써 우리 말글의 앞날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해왔는데, 또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쪽에를 지금까지 쭉 이 한말글 운동을 해오신 이대로 회장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우리 결의 말글의 앞날을 위해서 다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글학 회장님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이신 우리 이대로 대표님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크게 띄워. 예, 안녕하세요. 제헌절이 있는 우리 7월에 이야기 마당을 국어 기본법을 살리고 지키자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은 있으나마나합니다. 우리 말글을 지키고 살리자고 국어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국어 기본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국어 기본법은 무엇인가? 국어 기본법은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국어 발전과 보존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이 높은 우리 문화를 누리고 살면서 우리 자주문화를 창조하고 꽃피우자고 2005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정부는 해마다 공공기관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 평가하고 새로운 국어 발전 5개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누구나 우리 말글로 쉬운 말글살이를 하자고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우리 글자 한글을 가지고도 550년이 넘도록 안 쓰기 때문에 이제라도 잘 쓰자고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2005년에 만들어서 2008년부터 8번을 개정했으나 공공기관과 일부 사람들이 제 입맛에 맞게 바꿔서 우리 말과 한글이 살고 빛나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자는 이제 안 쓰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으나 영어가 너무 남용되고 그리고 일본 식민지 때 길든 일본 그 한자 말과 일본 말투가 그대로 쓰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 기본법이 오늘날 있으나마나한 이런 법이 될 판이어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한글이 태어나고 448년이 된 1894년 대한제국 고종 때 공문서를 한글로 쓴다는 규정, 칙령 1호로 공문식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뒤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법률 제6호로 정한 한글 전용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래서 2005년에 확대 개편해서 국어 기본법을 정한 것입니다. 그 과정과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선왕조실록 고종 31년에 칙령 1호로 우리 법률이나 명령은 국문으로 쓰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한문 번역을 첨부하며 혹은 국한문을 섞어서 쓴다는 칙령은 그때 한문으로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간단한 법이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난 뒤에 550년이 다 된 다음에야 공문서를 한글로 쓴다고 나온 매우 중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이렇게 한글로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은 한자를 같이 쓰고 또 병용을 하는 이러한 그때 실천한 예입니다. 그리고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고 법률 제6호로 공문서라도 우리 한글로 쓰자고 한글 전용법을 만들었으나 우리 그때 지식인이나 학자 이런 분들이 일본 식민지 때 일본 식민지 한자 혼용 교육으로 한문에 길들였기 때문에 한글 전용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성립 그 문장인데 완전히 그때까지도 한자 혼용으로 새로 쓰고 있었고요. 이것은 1960년대 우리 그 정부의 계엄 선포문이라든지 또 이런 공고문이 보면은 완전히 한자 혼용입니다. 이 1948년에 이렇게 한글 전용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요, 대한민국의 공문서,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2줄짜리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 법을 만들 때 초대 문교부 장관인 안호상 박사님을 제가 모시고 한글 운동을 했는데 국무회의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고 국회에서 더 말할 것도 없이 반대가 심해서 결국 얼마 동안 필요한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간신히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1990년도에 노동부 장관이 신문에 커다랗게 낸 그 광고문입니다. 완전히 한자 혼용이고 또 새로 썼어요. 이건 한글 전용법을 정부가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근본인데 저는 그때 검찰청에 그때 국무총리 노재본 국무총리와 최병렬 장관을 한글 전용법 위반으로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업무 태반으로. 이 옆에 사진은 제가 한겨레 신문에 정부 공문서 한글을 외면한다고 썼던 기사의 일부인데 한글 전용법이 있지만은 공무원과 정부가 지키지 않아서
진짜 있으나마나한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1990년대는 우리 진짜 한글이 연산군 다음으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김종필 총리,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 세 김씨가 정권을 잡았을 때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한글 전용법 폐지 법안도 나왔고요. 이분들이 한자 혼용법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진이 한글학회 허웅 회장님인데 80이 넘어서 90이 다 되었는데 이 어깨띠를 들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글 회관에서 투쟁할 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건 접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 글자를 가지고도 550년이 넘어도 안 썼어요. 더군다나 공무원이나 정부가 그랬어요. 정말 이 조선학회나 한글학회나 깨어있는 이런 분들이 했으면 한글이 이때 진짜 일제시대처럼 천대받고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한글 단체는 한글 문화단체 모두 모임 안호상 박사님이 회장이었는데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 정부의 한글 전용법의 단서조항을 빼자. 그리고 한글 전용 한글을 살리고 쓸 수 있는 법안을 좀 강화된 법안을 만들자가 수없이 건의하고 활동을 했으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말에 2000년대 초에 우리 대학생 때 국어운동을 같이 한 전국 국어운동 대학생 동문회 이봉원 회장 그리고 우리말 살리는 교회 모임 대표를 맡고 있던 저와 국어문화운동본부 남영신 대표가 한글 전용법을 개선하자기보다 국어 기본법을 만들자. 그리고 그때 국어 정책이 잘못돼도 또 국어에 대해서 잘못 쓰는 말을 알고 싶어도 한글학회에 항의하든가 한글학회에 계속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한글학회는 개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법으로 국어 기본법을 만들고 국어 상담소를 따로 만들게 해서 국민들이 잘못 쓰는 우리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말과 한글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그 법을 만들자 얘기가 돼서 남영신 대표가 서울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앞장서서 한글 단체와 여러 그 학계 여러분과 힘을 합해서 국어 기본법을 2005년에 수년 동안 운동을 해서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처음에 성안한 우리 주장은 한글 전용법도 있으나 지키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된 일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야겠다 했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렇게 된 데다가 1990년대 그 한글 전용법을 폐기하고 한자 혼용법을 만들자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면서 그때 우리는 국어 기본법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줄짜리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하는 거와 그때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국어 발전을 위한 어떤 정부 정책, 보급 이러한 대한 조항도 있고 그렇지만 국어 기본법과 따로 있었고 국어 전체 통합된 법이 없어서 국어 기본법을 만들자 해서 국어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 기본법에 정부는 국어 어떤 그 법을 지키는지 또는 문제가 있는 조사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1980년대까지 명동거리입니다. 거리 간판에도 이렇게 한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영어 조기 교육을 주장하면서 영어 바람을 일으키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 이 거리 간판이 명동, 벌써 이것도 한 10몇 년 전 사진입니다. 한글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과정에 오늘날은 인터넷 누리통신으로 국어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도 어떤 그 국민들에게 어떤 이런 알림글 같은 거를 이메일로 많이 이렇게 전자우편으로 보내주고 오는데, 이게 인천시와 서울시가 이메일로 시민들에게 보내주는 건데, 완전 영어, 한글 썼더라도 원데이 드로잉 클래스, 한자 영어 섞어 쓴다든지. 그래서 우리 한글학회에서는요, 건의하고 주장하고 허다하다 안 돼서 한글학회 입구에다가 외국말 바꿔쓰기 이제 그만하자고 호소문까지 달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봤자 되질 않습니다. 하나도 호응을 안 해요. 이렇게 한글 전용법을 만들고도 80년이 이렇게 가는데도 한글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며칠 전에도 서울시가, 제가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제 전자우편으로 서울시가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보내는 그 서울시 알림글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제이홉이, 또 한자, 예? 캠프라고 썼어도 이거는 영어로 한글을 쓰지만 한국말이 아니에요. 영어입니다. 잡탕말이 나날이 심해집니다. 더합니다. 이것도 요즘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국의 공공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예? 공공기관이 이러니 개인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까 그걸 확대한 건데, 원데이 드로잉 클래스. 솔직히 한국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오늘 강 교수, 몽골에서 교육하는 강 교수님도 왔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배울 때 이거 이렇게 자꾸 외국말 섞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즘에 서울시 이 알림글이에요. 전자우편을 잘 안 하는, 지금 이거는 문서, 그 종이 문서로 요즘은 그 하는 시대도 아니고 전자우편으로 건의도 하고 받고 하는데, 아니 이게 말장난이지 이게 그립니까?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 돈으로 정부에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론회를 더 여는데, 우리가 하기로 한 또 다른 계기가 되는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제주도를 영어, 뭐 자치 도시로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안 되고 다 했는데, 이번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장 입후보하면서 부산시를 영어 상용 도시로 만든다고 공약을 발표하고요. 이걸 또 실천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점점 이제 더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국어 기본법이고 우리 말이고 이거 다 정말 무용지물이 되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루고 이야기를 나누자. 더 가다가는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잠깐 이따가 부산의 부경대 김영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부산시장이 영어 상용화하겠다고 한 걸 보면은요, 영어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공공기관 영어 상용 환경을 조성하며 영어 신문 창설하고 영어 방송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부산시 영어 브리핑 실시, 영어 안내 표지판 적용, 영어 신문 방송 기능 강화, 코딩 교육 보편화 등, 이거 미국 식민지 되겠다는 건지, 나라 말을 얼빠진 나라 만들겠다는 건지. 근데 저는 부산시장만 이러면은 말을 않겠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정치인 또는 기업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체육부에서 국어 정책을 다루는데,
그러면은 국어 정책을 바로 세우든지 또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어원이 있고 뭐 국어문화원이 있고 엄청난 수백억 원의 돈을 쓰지만은 하나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아요. 점점 더 나빠져요. 우리 한글학회나 우리 국어시민단체는 그저 하소연만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앞에 국어기본법에 문화체육부에서 국어 이런 그 사용 실태 조사하고 잘못된 거는 바로잡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서 올 초에 문체부 황희 장관 때인데 4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어느 문화 개선 우리 말글사리가 이렇게 엉망인 것을 바로잡겠다는 노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이라는 걸 보면은요, 예? 인공지능 한국어, 뭐 한글 분석, 뭐 세종학당 확대, 한국어 교재 뭐 이런 거에 수백억을 쓰게 되어 있지만은 어느 문화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국어 발전 계획을 세우면은 국어심의회에서 다 심의하게 돼 있고 또 이것을 국회 문공위에서 다 검토하고 잘못되면 바로잡게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조선학회, 한글학회는 옛날부터 우리 말과 한글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그렇게 목숨까지 바친 우리 말글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이 토론회를 열었고요. 전에 우리가 전부터 계속 우리 말과 한글을 못 살게 하는 세력이 있어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언어문학 개선운동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 새 정부도 이 새로운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그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변 중국 동포들을 본받자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연변 동포들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요, 이 1989년에 여기 보다시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정부에서 조선 어문 학습사용 상벌 실시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말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습니다. 연변 많이 가보셔서 알 텐데 연변에는 이 사진도요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 찍은 거예요. 지금 그 연길시 지정 이런 그 한글은 먼저 쓰고 중국 글씨는 다음에 쓴다든지 위에 한글 쓰고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상벌 규정이 그래도 있어요. 그게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자꾸 엉망. 우리는 그때 이걸 보고서 90년대 초에 정부에 이 광고가 자꾸 영어 간판이 들어가니 이걸 바로잡자 해서 건의해서 행안부 그때 저 행정자치부 뭐 해서 5개 광고물 시행령에 이런 건 안 된다는 규정을 넣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도 안 지키고 공무원들도 관심이 없어요. 점점 늘어나요. 그래 지금도요 한글학회 이 입구에는 외국말 마구 쓰기 이제 그만하자고 호소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쉬운 말 바른 말 쓰자고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번에 문체부가 이러면은 국어발전 기본계획 새 계획이라도 제대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보여야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국회의원이라는 이들도 그런 걸 바로잡을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요즘 SNS라고 사회 그 통신망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건의하고 얘기 듣지 않으니 뭔가 우리가 좀 살리자 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요. 이따가 토론에 참여할 텐데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하신 차용택 선생님은 이렇게 마구 잘못 쓰는 글, 문제가 되는 방송, 행정용어 같은 것을 바로잡아서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금 600여 차례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 몇 사람만 이렇게 노력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문용어, 행정용어가 일제시대 쓰던 거 그대로, 예? 이거는요, 지금, 바로 지금도 청량리 건설 현장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우수한 거 이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문장을 쓰니까 건설회사가 그걸 보고서, 예? 우수한 거. 아니, 빗물, 예? 어떤, 흘러가는 거, 저걸 쉽게 고친다든지 그런 거 한다. 이거요, 이게 일제시대부터 쓰던 일본 한자 말입니다. 행정용어입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학의 선열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 한글을 살리고 지키려고 했고, 또 한글 전역법도 만들고, 우리가 앞장서 국어 기본법도 만들게 했는데, 국어 기본법 지키지 않고 무용지물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을 개선하고 잘하자고 하면은 병신 취급을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예?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정말 예?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요.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20년 전에 김일성 북쪽의 주석을 만났을 때 북쪽말을 80%밖에 못 알아듣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어 쓰다가는요. 북쪽 사람들은 우리말 50%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통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 수 있겠습니까? 전문용어 일제시대 쓰던 거 행정용어 그대로 언제까지 쓸 겁니까? 예? 공공기관에 이런 걸 바로잡자 국어 책임관이 있지만 있으나만 합니다. 예?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이런 것도 엉터리고요. 그래서 국어 기본법을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은 예? 이거는 어떤 책임을 제대로 묻는다든지 공공기관이라도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일단 국어 기본법 문장부터요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 국어 기본법이 문장 1조 목적이라는 걸 봅시다.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여기 의자가요 4개가 겹쳐 들어가서 예? 문화적 삶의 질을 이거 다 일본 말투입니다. 외국 말투고 예? 무슨 말인지 어렵고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밑에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우리 법을 만든 목적은 우리가 그때 이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법은 나라 말을 바르게 써서 지키고 빛내는 발판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어떤 창조물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키우고 멋있는 우리 문화를 누리고 우리 문화를 빛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 글을 좀 알아듣기 적게 고치다 보니까 제대로 못 고쳤는데 우리가 일상 쓰는 쉬운 말로 국어 기본법부터 법조문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국어 기본법에 여기 국어 기본법 14조를 보면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더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 한자 그냥 섞어가지고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게 우리 공공기관입니다. 공문서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 시민들에게 주려고 한 그 알린 글, 그 공공문서입니다. 공영문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또 문화체육부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조 2항.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의 한글 사항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여기다 다음 달부터 국회 원구성이 되면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14조 예를 들면 14조
항이라도 다른 법을 안 지키면은 공공기관장과 책임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처벌한다는 조항을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민간인은 뭐 더 엉망이지만은 공무원이라도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요. 우리 토론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국회에 가서 이 법 제정 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골자 내용으로 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몇 분이 토론할 거요. 그리고 저기 최중원 선생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제 말 들리나요? 아이고 예. 얼쑤 페이스북에서 선생님 말씀 예, 글 보고 제가 항상 힘을 얻고 있는데 오늘 여기 어떻게 들어와 볼 수 있느냐 물어보셔서 알려드렸더니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 힘 받고요. 계속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이따가 토론이랑 끝나고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네, 잘 듣겠습니다. 예,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대로 대표님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토론자로 우리 최영기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기입니다. 저는 국립국어원에서 35년을 근무하고 또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주제가 국어기본법 살리고 이것을 지키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 국어기본법을 고치고 지키자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뭐 이 앞에 지금 국어기본법에 대한 큰 틀은 우리 이대로 대표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지금 문장이 보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핵심 부분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그 국어기본법의 의 이런 것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어기본법의 한계와 개선, 다시 말해서 국어기본법이 담지 못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까 이 부분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를 먼저 본다면 우리 국어기본법이 추진 전략이나 어떤 부처 간의 협의 또는 지자체와 공동사업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특히 한글 산업의 육성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보이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국가 차원의 어떤 이념이나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관계 설정도 불분명하고 마치 이 국어기본법은 어떤 선언적인 이런 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거라도 여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세 번째는 그 사회적인 진출 임용에 관한 다시 말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진출이나 임용에 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양성을 했으면 인증을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임용하고 처우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갔으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어기본법을 지금 우리가 고친다면은 내용이나 표현도 저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국어기본법의 어떤 접근적인 문제와 둘째는 표현에 있어서는 문장 자체의 충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 화면에서 나와 있는 것을 좀 보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이대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어기본법을 보면은요 할 수 있다로 전부 끝납니다. 마치 이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국어기본법에 담아야 되고요. 내용적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부분을 만들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 16조에 들어있는 이 조항이 아예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 능력을 그 점검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일정 규모에서 어떤 그 언론 활동을 하는 기자나 아나운서,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서 고정으로 출연하는 진행자, 흔히 우리가 사회자나 또는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반드시
국어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 국회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다 빼버렸어요. 다시 이 부분을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문제가 있어요. 국어기본법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법하고 그 다음에 그 시행령이 충돌되는 부분인데요. 자, 기본법에 보면은 여기 2항에 보면은 어문 규범 제정과 개정 방향이라는 것이 법에 들어 있고요. 시행령에는 다시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 두 개가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 계획에 넣든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등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열어라고 하는데 수식 구조거든요. 국민의 국어 능력과 국어 사용. 이때 이 과라는 조사로 연결되는데 이 국민에는 양쪽에 다 걸립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민의 국어 사용 환경 전혀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어떤 표현도 다듬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유기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본법에서 기본 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어문 규범을 제정한다, 이런 부분은 기본법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이런 것은 또 이제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시행령에 가면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 규범분과위원회, 국어 순환에 대한 말은 이 기본법에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걸 시행령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체 모순을 안고 있는 거죠. 자, 표현 문제에서도 한번 더 볼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어문 규범 영향평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제정은 만든다는 거거든요.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향평가를 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당 부처가 모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에 관한 거, 이민자에 관한 거, 노동자에 관한 거, 이런 것은 유관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국어 정책 문제를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몽골에서 강 교수가 여기 참여를 했는데 저도 몽골에서 2년 동안 2018년 19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몽골의 그 대통령실에서 저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몽골의 경우는 국어정책위원회, 언어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제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은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때는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1차 때 그 만들어진 국어 발전 기본 계획입니다. 저는 이 기본 발전 계획을 시행할 때 반드시 이것을 토론을 거치고 국회에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이계진 의원이 그 아나운서이기도 했지만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3차, 4차 계획을 추진하는데 제가 봤을 때 4차 이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진행할 때 토론회를 했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지금 제가 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차 때에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추진 전략이나 예산이나 협업 이런 부분을 다 넣습니다. 담당 기관 또는 주관 기관까지도 다 넣었는데 지금 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앞에 그 이대로 대표께서 보여주셨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4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매번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해서 이걸 담는데 4차의 5대 전략에서 보면은 한글 문화와 산업화 활성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5대 그 추진 전략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린다면은 1차는 4차 산업 시대와 국어정책 기본을 조성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런 산업혁명 시대 국어정책 기반을 조성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언어 자료를 공개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메일 같은 것을 주고받을 때 보면은 호환이 안 돼서 글자가 깨진다고 하는데 한글 프로그램하고 워드 이것을 호환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맞춤법 검색기, 흔히 우리가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가가 제정해가지고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개인이 해서 이걸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보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을 조사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어문 규정이라는 것을 지금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문 규정이 1988년에 손을 대고 지금까지 35년이 됐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현실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글 폰트 문제입니다. 이걸 개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곳도 있지만 안 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국가는 국민의 문식성 조사, 문맹률이라고 하는데 이 조사를 5년마다 하나 두고 있는데 한 번 하고는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국어 기본법을 만든 지가 17년이 됐는데 한 번 하고는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광고 언어, 매체 언어, 공문서 이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다양성 부분 세 번째 과제를 한번 볼까요? 지역어 보존이나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료 구축만 해놓고 공개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 소유계층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도 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언어 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부분도 누락이 돼 있다는 거죠. 언어 생태계 확장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세종학당도 이 외연 확대라든지 교원 재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중언어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줘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한글 문화와 산업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글 활용 도시를 육성해야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업무를 분담하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요새 한글의 우수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한글을 활용한 콘텐츠 무궁무진한데 국가가 그런 부분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루지 사업 흔히 외래어를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이 마루지 사업을 한 번 하고는 지금 말았는데 그것도 서울시가 하고는 말았는데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에는 마치 선언만 하고 말았어요.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정부에서 문화체육 정책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말로 한국어와 한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묻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에게 종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언어는 또 그 사용자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축하고 그 다음에 세계 중심의 언어를 가진 영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청나라도 언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서 그 강희제가 이 언어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 강의 자전을 만들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했느냐 만주어를 가지고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표기수단을 한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족들한테 다시 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만주어를 찾아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만주어 표기 방법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민족도 사라지고 언어도 사라지고 문자도 사라져버린 거죠. 반대로 영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은 영어를 지키기 위해서 옥스퍼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강력한 외국어 정책, 자국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중심 언어로 영어가 자리 잡게 된 거죠.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국어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좋은 말, 정확한 말, 참말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말, 이런 사용을 저는 권장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법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에 관한 거, 정말로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막말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허무맹랑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지할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글에 관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활자라든가 이런 얘기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글이 우수하다고 말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컴퓨터 글씨체라든지 교과서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정하고 수정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문서에서 한자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위반한 것이고 만약에 국가가 한자 사용을 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몇 해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자 사용은 국어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글 사용 쪽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그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시행하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국어기본법 세부 실천 사항까지 전부 다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몽골 대학의 강혜산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몽골 인문대학교 강혜선 교수입니다. 더운 날씨에 얼마나 노고들이 많으십니까? 저는 잠깐 단위로 왔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주제로 삼는 거 영어 남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런 세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 영어가 들어온 게 뭐 1700년인가 1800년에 기록이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썼는데 뭐 뚱그름 같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다 아시는 거, 일제 강점기의 대세였던 일본어가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왔죠. 8.15 광복 이후에.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서는 영어 통번역이 대사가 됐고 영어 배우기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영어 좀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영어를 좀 하면 쟤는 누구 집 아들이랴. 최씨 집안 뭐 첫째 용기요. 그럼 그러냐. 야 잘한다. 이렇게 대우받는 세상이었는데 영어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래도 좀 유식하게 보던 세태도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한자 이렇게 멋지게 구사하면 야 똑똑하다가 영어로 바뀌게 됐고 이제 그게 쓸데없이 영어 사용이 남발되는 게 문제입니다. 마땅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각성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커피숍에서 들은 얘기, 커피숍에서 앉아 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들은 얘기인데 이 옆에서 이제 아줌마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인 즉슨 이거예요. 우리 남편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자금 동원에 문제가 많아. 너희들이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라. 이거를 하는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허스밴드가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파이낸스에 프라블럼이 많아. 너희들이 좀 서포트 좀 해줘.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보통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영어를 갖다 총동원해서 해야 되냐 쓰는 수이 나왔어요. 자, 제가 몽골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영어가 대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몽골 아시죠? 몽골이 그 징기스칸 시대를 넘어서 청나라에 200년 동안 복속이 됐다가 독립을 합니다. 1911년 독립을 선포하고 중국은 싫어. 하도 만주족하고 중국이 당하니까 이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큰 나라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인원도 많고 군대도 많은 나라가 러시아야. 그러니까 소련하고 붙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반으로 잘라져서 위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외몽골이 됐고 외몽골.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 중국 안쪽에서 내몽골이 됐는데 얘들은 내몽골 외몽골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야 우리는 그냥 몽골이고 저쪽 내몽골은 그냥 거기에 중국 속에 들어간 몽골이니까 왜 외자를 외몽골이라고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몽골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천지가 돼야 되잖아요. 러시아 천지. 러시아, 소련어.
그러면 아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허스번드가 비즈니스로 오픈해 그러면 러시아 말로 하면 우리 무시, 비즈니스, 아크리바이트, 파이낸싱, 쟁기, 프라블라ム나가 그다음에 너희들이 the support, помощь, делать помощь, пожалуйст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몽골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고 러시아 말을 안 말하는 사람은 못 봤고 그러니까 아마 이 저 몽골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러시아 말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러시아 말을 남발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남방 노른비지의 식민지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 이건죠. 자, 북한까지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몽골 얘기만 드리죠. 냉전 시대 때 배운 몽골은 소련의 위성 국가다라는 게 이제 우리 뇌리 속에 냉전 시대에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몽골의 자존심은 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1911년 독립선포했고 1921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소련의 위성국가식으로 됐는데 문자를 버렸어요. 옛날에 그 징기스칸 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위에서 이렇게 끊는 이 호칭비치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버리고 그 언어를 러시아 문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우리가 이 한글을 버리고 표기를 한국말은 있잖아요. 한국말을 영어로 쓰는 식으로 안녕하십니까를 ANNYONG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강력하게 소련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사회주의 혁명이 갖고 원팀으로 가려면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바꾸자 그래갖고 바꿨거든요. 자, 1990년에 민주화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소련하고 이제 끊습니다. 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찢어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다시 돌아가자. 옛날 이렇게 쓰는 호칭비치크로 돌아가자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몽골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글에 제가 강의하면서 한글을 얘기해요. 한글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원칙에 다 들어간다. 키릴 문자가 그런 게 있느냐 언제 만들었는지 알아? 왜 만들었는지 알아? 어떤 방식으로? 이유가 뭐야? 딱 들어맞는 게 한글의 유수성이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90년대 초창기에 한농수비한 이후에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이었어요. 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죠. 근데 지금은 2+2, 1+3 해가지고 학習 시스템으로 한국 갔다 온 애들도 많고 노동하고 갔다 온 사람도 많으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와서 저한테 구사를 합니다. 핸드폰 같은 거는 있지도 않는 거를 제가 그래서 항상 잡아주거든요. 야, 영어 쓰지 마. 핸드폰이라면 영어지. 모바일폰이나 셀룰러폰이지. 그 다음에 손전화라고 그래 차라리 핸드폰이라는 거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한국 사람도 핸드폰이라고 그러던데요. 자, 영어의 남용, 그다음에 틀린 영어, 콩글리시 남용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하냐는 여기 대한민국 모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지 외국 나가서 태극기 휘날리는 사람이 모국까지 걱정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자, 1945년 8.15 광복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읊조리던 날, 야, 난 누가 돈 내고 한국어 배우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누가 한국어를 돈 내고 배웠나? 광복 이후 77년, 2022년 지금 이 상황에서 바라본 이 한국어는 지구촌 언어가 돼 있고 수능 한 7위 정도 되나요? 돈 내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몽골에서 월급 안 나오면 어떻게 삽니까, 제가? 돈 내고 배우고 있으니까 월급 받죠. 자, 지금 방금 발표 마치신 우리 최윤기 박사님이 몽골 민족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만 전 몽골 인문대학 쪽에 있는데요. 박사님 말씀대로 몽골은 그 언어정책위원회 운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제 뇌리에 지금 꽂히는 생각은 뭐냐면 대통령 직속기관 정도 돼야 힘도 있고 파워도 있지. 맨날 어디야? 문화관광부 하류 기관으로 부어봤자 되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지금 제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불똥이 이쪽으로 쳤는데 쓸데없는 영어 사용 남발을 정책적으로 길게 보고 무슨 캠페인이란 말이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 뭐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한국어 정책위원회, 뭐 언어정책위원회라는 게 좋고요. 이거를 해서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대통령 바뀌더라도 줄기차게 밀고 나가게. 영어 남용 사태는 우리의 노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책위원회, 언어정책위원회 운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언어정책을 총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언어정책위원회의 태동을 기원해 봅니다. 나머지 못한 얘기는 이따 토론에서 하기로 하고요. 제 9호 의치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국어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강혜선 선생님, 몽골에서 이게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 중앙부처청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의 우리 한국어 또는 한글 관련된 위원회 내지는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토론자로는요, 우리 김영환 교수님. 이제 국어 기본법을 좀 효율성 있게 처벌 조항을 넣도록 강화하자. 근데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이고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면 뭐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또 한국어 교수 인용 을 길어놨으면은 인정하고 또 처우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저는 완전 이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제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어가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이 그 천대하는 말 그냥 무시해도 좋은 말이 되었느냐? 이거는 우선은 우리 사회가 그 영어를 너무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영어 이상과 국어 이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분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영어가 의뢰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윤석열 정부도 뭐 인사에 말썽이식이니까 걔 영어 잘한다. 그래서 최고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엇이화되어 있는 건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 그만큼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은 취직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이게 엄청난 그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대한 그 전면적인 문제 제기와 그 검토를 아울러 해야지. 그거 뭐 기본법 뭐 조항,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그렇게 그것만 따지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응? 그리고 이제 영어가 그 말하자면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군대라든가, 미국 돈이라든가 이거하고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어 우리말 쓰기 운동을 상당히 이제 정치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미국말 쓰기보다는 그 북한에서 그 영어 같은 거 잘 다듬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냥 쓰자. 응? 북한이라고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괜히 적대감이라든가 거리감을 가지 말고 그 북한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뭐 출판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뭐 좀 자유롭게 보고 하자. 저는 평소에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가 뭐 세계적으로 자꾸 번져간다 그러면서도 저거 한국어 그 자체의 모습을 완전히 조선만 빼고 전부 영어로 채우는 그런 걸로 자꾸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이게 바로 된 거겠나. 난 그래서 이게 참 이거는 한글 자체는 뚫을 게 아니고
영어 교수나 영어 교수도 손을 잡고 나가야 되고, 이거는 또 국악계 그 오랜 병폐인 한자파 한글파 말하면 이 파생도 오래 넘어야 되죠. 넘고 서로 손을 잡아야 된다. 저는 뭐 그런 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오늘 여기 있을 때 특별히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그건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최근에 이제 그 부산에서는 국어 기본법을 뭐 안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제도적으로 영어를 뭐라고 할까 상용화한다고 그랬어요. 응? 상용화하고 영어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또 뭐라고 그랬더라? 영어 교육 센터 이건 뭐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던데 이거는 영어 말이죠. 영어 말 이게 오래전부터 그 말하면 이게 경제적으로도 실패했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고 이게 완전히 입증이 됐는데 이거를 더 만들겠다. 영어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 또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에서 영어를 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지난 7월 6일자로 이제 부산시청에 내용적으로 이렇게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오늘 22일까지도 이렇게 제가 답변을 못 받았어요. 중간에 뭐 어떻게 된 건지. 그 보통 이제 2주일 안에 답하게 돼 있는데 오늘까지는 제가 이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 공용화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RNG 소동 아시죠? 영어 상용화는 영어 공용화의 그 말을 바꾼 것이다.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영어 교육, 부산시 교육청에서 영어 교육 도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영어 교육 도시는 말이 안 된다. 그냥 교육이라는 걸 그냥 영어가 많이 쓰니까 그냥 우리도 더 많이 쓰자. 그게 아니고 영어가 많이 쓰는 이 환경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걸 개선하는 게 교육이지. 그 교육이라는 게 그냥 잘못된 현실이든 뭐 잘못된 현실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이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영어라는 건 그 소통의 도구가 아니고 내가 유식하다, 응? 내가 뭔가 있다. 이걸 뭐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지 그 소통의 도구가 전혀 관계가 없다. 또 그 부산시에서 이게 부산시 교육청에서 뭐 이렇게 국제학교 이런 걸 더 만들겠다. 근데 지금도 있는 그 국제학교에 참 한국인이 뭐 70%, 80%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만든대요. 응? 그래 뭐 이게 이제 그 학비도 비싸고 그거 가서 뭘 배우겠느냐. 그러니까 그 상류층 자제들이 그거 가가지고 외국어 배워가지고 뭐 우월감을 확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상용화, 그 영어 상용화라는 건 늘 쓴다는 말 아닙니까? 일제시대 그 국어 상용화는 조선말 사용을 금지하는 걸 뜻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상용화라는 걸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우리말을 쓰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뭐 지금 그 당국자들은 뭐 이게 그런 뜻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영어 상용화라는 말 그 자체, 영어 교육 도시 조성 이런 것들은 좀 폐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용어를.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나온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자꾸 쓰면은 남북 사이에 어느 차이가 점점 더 커져서 소통이 어려워진다. 이질감이 커진다. 그래서 영어 상용화 정책은 반민족 교육이라는 표현을 갖게 된다. 또 안 그래도
부산은 어디를 가나 영어가 넘쳐나고 있는데 영어 방송을 강화하고 영어 신문을 만들고 영어로 시정에 대해서 보고하고 브리핑을 한다. 뭐 그렇게 났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건 브리핑을 했을 때 들어올 외국 언론사가 정말 있겠느냐가 공연히 허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영어를 많이 쓰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 뭐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관광객의 증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부산에는 지금도 그 시내 버스에조차 영어, 중국식 한자, 일본식 가나까지 쓰고 그게 그 전광판에 있죠. 그 버스 전광판 그게 그 번갈아 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외국어 친화적인 그런 것을 만든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국어 기본법 위반임은 등한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곧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장은 앞에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곧 수립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더 이상 가행하면 안 된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더라도 다시 한번 공청회라든가 그걸 거쳐서 검토를 한 후에 돼야 된다. 그런 말을 꼭 남기고 싶으며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처리하면 가장 좋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우리 최영택 선생님, 네, 말씀 부탁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 차용택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한다고 해서 농사일 접고 들어 앉았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변에 쓰는 말에 값이나 싸다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다들 가격이나 저렴하다, 저렴한 가격 이렇게들 합니다. 그거 살 수 있니? 라는 말보다 구입 가능하니? 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말이 한자에 밀려서 옛말, 곧 죽은 말이 되고 있어요. 머지않아 사전에서 값을 찾으면 가격의 옛말이라고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선생님 찾았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면 되는데 우회하세요 라고 했어요. 더 문제인 건 거긴 오른쪽으로 가는 길도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말투 흉내내서 해봤는데 듣기 거북하셨죠? 제가 학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우리말이 있는데도 한자어를 쓴 걸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찾았다면서 한 말이에요. 공사 주인이 우회하세요 라고 씌어 있을 때요. 우회하라는 말을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로 잘못 이해는 했지만 그건 아이 잘못이 아니었죠. 공사하니 둘러가세요 라고 써놨으면 아이가 잘못 알아듣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 우천시까지 가야 해요? 저는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이거는 어디 초등학교 학생이 한 말이래요. 우리 교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돌고 있는 말인데요. 체육대회 안내문을 나눠줬더니 거기에 우천시 강당이라는 문구가 있었나 봐요. 이것 때문에 어떤 아이가 한 말이래요. 우천시를 어떤 도시로 알고 거기를 자기는 못 간다는 거죠. 이것도 아이 잘못이 아니죠. 비 오면 강당이라고 했어야죠.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건 많이들 알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말이 있는데도 한자어나 한문투 문장을 쓰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말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사전도 우리말이 사라지게 하고 있어요. 우리말인 곽을 한자어 갑의 비표준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우리말 사전이라면 갑을 과거의 한자어라고 풀이해야 하지 않나요? 국어 기본법이 있는데 우리말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데 한몫하는 건 정부가 앞장을 서고 있어요. 한자어나 한문투 문장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정부 공무원들의 공문서죠. 한자어나 영어를 하나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을 쓰자는 거죠. 왜냐? 그게 쉬운 말이고 그 쉬운 말이 쓰는 게 바로 민주주의니까요. 뜻있는 분들이 우리말을 살려 쓰려고 많이들 애를 쓰기도 해요. 그분들을 참 저도 존경하는데, 그런데 한번 죽어버린 말은 살려 쓰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산의 우리말이 매이고 강의 우리말이 가람인 줄 알죠. 근데 매나 가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가끔 어떤 모임 이름이나 상품 이름에 우리말을 쓰는 일이 있는데 그때뿐이지 삶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이 죽기 전에 자주 써서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말이 있는데도 한자어를 쓰는 사례를 우리 주변 언어 생활에서 찾아서 하루에 한 가지씩 SNS에 올리고 있어요. 500번째가 넘어서 600번째로 다가가는데, 그런데도 자료를 얻는데 좀 더 어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공무원, 교사, 언론인들이 쉬운 말, 우리말을 쓰고 국어 기본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앞에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좀 더 센 국어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살아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충현 네, 최충현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네, 교수님, 최충현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오늘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소회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교육을 쭉 해왔는데, 또 학교에 오기 전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그 전까지는 대학 다니고 뭐 대학원 다니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 한글이나 우리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 공부하러 나가서 뭐 한두 가지 이제 어떤 좀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말 또 우리 한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 이제 뭐 연구 활동을 할 때 되도록이면은 제가 영어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영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우리말로 연구하고 교육하 나름 혼자서 이제 좀 애를 쓰기는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어느새 우리말보다는 한자말 그리고 영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를 정말 거의 매일 느끼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 이대로 선생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고 또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와닿고 해서 뭐 종종 소위 말하는 눈팅이라고 하죠. 저 혼자 보고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뭐 이러고 지내왔는데 어떻게 오늘 이 토론회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알게 돼서 모처럼 자리에 함께 하게 됐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 말씀 하나하나가 또 오늘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굉장히 애쓰고 계시구나라는 말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뜻은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나서서 역할을 하지 못해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 활동하시는데 최대한 참여하고 작은아마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